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5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화공안전이랑 이제 전기안전 쪽을 다뤄드리려고 하는데요. 최다 빈출된 문제들을 데리고 와서 먼저 보여드리고 그 최다 빈출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키워드로 또 출제된 다른 형식으로 출제된 문제들 또 거기서 꼬리를 무는 또 키워드별로 이제 출제된 문제들 해서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이제 강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공부를 할 때 뭔가 막 흩어져 있는 기출문제를 키워드별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최다 빈출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넣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키워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편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고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을 조금 더 줄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적으로 이것만 봐야겠다는 아니고 무조건 기출문제는 이제 한 10개년 정도는 진짜 봐주셔야 되니까 그 정도는 이제 봐주시되 정리를 하실 때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너무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시간을 줄일 수 있으실 것 같다. 라는 생각하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전기 재해 예방 대책 3가지 쓰는 거고요. 5회 정도 사용이 됐어요, 여러분. 자, 첫 번째 같이 빈칸 채우면서 가볼게요. 접지라고 쓰시면 되고 두 번째 습기를 부여한다. 뭐 습기 부여라고 해서 여기서 더 자세히 쓰자면 한 60에서 70% 정도 습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전기 사용, 그 다음에 도전성 재료 사용, 그 다음에 대전 방지제 사용 해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앞자리만 따셔서 외우시는 분들 계시고 이거는 앞자리를 따지 않고도 사실 뭐 쉽게 외울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반드시 암기하고 들어가셔야겠죠. 여기서 접지에 대한 내용을 좀 끌고 올게요. 왜냐하면 앞에서 1번에 접지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 접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가지고 와서 자세히 볼게요. 이제 누전에 의한 감전 방지를 위해서 이제 접지해야 하는 기계기구 플러그를 이용하는 거, 그 중에서 그거에 이제 기계기구 종류 쓰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럼 총 3회 정도 출제가 된 문제고 한번 볼게요. 좀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휴대형 손전등.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이런 및 뭐 주변 기기들, 이런 것들의 주변 기기들이요. 그래서 이런 주변 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 기계기구 중요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사용 전압이 대지 전압의 한 150V 정도를 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자, 고정형, 이동형 또 나오죠. 휴대형, 고정형, 이동형 또는 이제 휴대형 전동 기계기구 나오죠. 그래서 키워드를 이제 접지해야 하는 것 중에서 플러그를 이용하는 기계기구는 휴대형, 고정형, 이동형 뭐 요렇게 키워드를 잡아서 가시면 충분히 잘 쓰실 수 있다. 그래서 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물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도전성이 높는 거죠. 결국에 도전성이 어떤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뭐도 있냐면 전기기계기구 이렇게 하나를 더 쓰실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셔서 총 5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편안한 거 3가지 골라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세 번째, 이번에는 또 접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설비인데도 접지를 해야 하는 금속체 부분 3가지를 쓰세요. 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전선이 붙어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자, 그 다음에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기기구 주변의 금속재 칸막이 혹은 뭐 망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제 및 이와 유사한 장치들. 그 다음에 전동기의 양중기의 또 프레임과 궤도
요렇게 세 가지 외워주시면 너무너무 편하게 쓰실 수 있죠. 4번입니다.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누전이라는 키워드가 어디서 나왔냐면 아까 2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2번에서 나온 누전이라는 키워드를 데리고 와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임시 배전 혹은 임시 배선. 자,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게 키워드죠. 자, 이동형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두 번째, 이제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그 다음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죠. 이런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휴대형, 전기, 기계기구 설명하시면 되고요. 물 이런 거 도전성이 또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여기는 저압용 이제 전기기계기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형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와 저압용 이제 전기기계기구 이게 키워드인데 그 앞에 말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동형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는 이제 포커스로 놔두고 일단 기본으로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앞에 말들을 외워가시면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다.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누전 차단기 관련 내용이에요. 방금 4번에서 누전 차단기에 대한 내용을 봤죠?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다라고 정리하시는데 다만 전격 전부하 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 차단기에서는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격 감도 전류는 200mA 이하로 해야 하고 작동 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말로 하면서 외우시면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외우실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제 빈칸 뚫기로 주로 나오는 문제이고 빈칸 뚫기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함께 외워두시면 빈칸에 주의해서 이제 함께 외워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6번 넘어갈게요. 자, 충전선로의 선간 전압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이 접근 한계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접근 한계거리는 반드시 외우고 들어가셔야 되고 이제 3회 정도 출제된 최다 빈출 문제예요. 보시면 일단은 문제 먼저 보고 올게요. 자, 380V죠. 이게 킬로볼트로 나올 수도 있어요. 킬로볼트라면은 0.38kV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 0.38kV에 해당하는 접근 한계거리는 얼마야 하면 30cm, 1.5kV는 45cm, 6.6kV는 80cm, 22.9kV는 90cm.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다 보시면 이 선간 전압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에 표가 너무너무 자세히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 책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제 시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셔도 쭉쭉쭉쭉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표 반드시 외워두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표를 주거나 하지 않고요. 그 표를 너가 알고 있니? 라고 문제에서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을 좀 알아두시고 외워두시는 게 필요한 문제, 추가 공부 꼭 해두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7번입니다. 전기 작업에서 사용하는 절연 장갑의 등급별 최대 사용 전압과 색상이에요. 2회 정도 출제가 됐고 외우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여서 표 자체를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등급은 이제 쭉 차례대로 나열을 해놨고요. 최대 사용 전압은 이제 볼트가 이제 기본 단위인 거고 근데 500도 있고 750도 있고 왼쪽 오른쪽 차이가 뭐죠 하면 왼쪽은 교류, 오른쪽은 직류 해서 단위는 기본적으로 볼트구나 라고 해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색상은 쭉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 빈칸 하나씩 채워볼게요. 일단 00 등급은 빈칸이 없어요. 일단 보실게요. 자, 500V, 750V 갈색. 그 다음 0등급은 1000V 들어오고 1500, 그 다음 빨간색. 그 다음 1등급은 7500V 들어오고 그 다음에 11200
250V 들어오죠. 직류는. 그 다음 흰색 2등급 같은 경우에는 17,000V, 그 다음 25,500V 이렇게 하고 노란색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등급은 교류의 경우 26,500V, 39,750V가 직류, 그 다음 녹색. 자, 4번에 교류 같은 경우에는 36,000V, 자, 그 다음 54,000V, 그 다음에 4등급의 색상, 4등급의 이제 절연장갑의 색상은 등색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써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표를 차례대로 하나씩 좀 써보시면 쉽게 외워지실 거고, 숫자 같은 경우 이 숫자들을 언제 다 외우나 싶으실 텐데 이거 한번 써보시면 손에 금방 착착 붙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하면서 한번 손으로 써보는 거 같이 한번 해보시면 금세 외워지시는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8번입니다. 근로자가 전로 부분 등의 이제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3가지. 2회 정도 출제가 된 문제고, 계속 문제에서 충전, 근로자가 충전, 충전 감전 방지, 요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충전 부분에 대한 감전 방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답을 이렇게 같이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어야 한다.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3번째,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야 되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다가 충전부를 설치를 해야 하고, 위험 표시를 해야죠. 이거 위험합니다. 만지지 마세요 라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해야 하고, 전주 위 혹은 철탑 위 이런 부분 있죠.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다가 충전부를 설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전부 다 이제 직접적인 접촉을 막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접촉을 이제 막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연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지는 거를 이제 방지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어떻게 외우시냐면 충 요렇게 나오니까, 근데 충이니까 뭐가 먼저 나올지 헷갈려서 충 요 가에는 해가지고 요렇게 충가 충에 충는 해가지고 충 가에는 이렇게 많이들 외우시고, 나머지 2개는 이제 따로따로 외우시는 거. 나머지 2개는 싹싹 이제 머릿속에 바로바로 들어오는 내용이니까요. 직접적으로 만질 수 없는, 관계 근로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다가 충전부를 설치해라 이런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편한 거 이제 흡수하셔서 외워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9번입니다.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 3가지 해가지고 2회 정도 출제된 문제고,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데리고 왔고요. 자, 첫 번째, 뭘 살펴봐야 하느냐? 전기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또는 기계적 강도 살펴봐야죠. 그 다음 2번째, 습기나 혹은 분진 등에서 사용 장소의 주위 환경, 이런 습기가 많은지 분진이 많은지 이런 곳은 위험하니까요. 그 다음 3번째, 전기적 기계적 방호수단의, 이게 하나 빠졌는데 적정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방호수단이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위험하지 않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외워서 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0번입니다. 방폭 구조의 표시 관련 내용인데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자, 3회 출제가 됐는데 이제 최근에 2023년에 2회에도 출제가 됐죠. 그래서 4회 출제된 문제로 바꾸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회차에는 나올까 했을 때 안 나올 확률이 더 크겠죠. 아무래도 2회에 나왔으니까. 근데 기출들을 살펴보시면 2회에 나온 문제가 3회 또 나오고, 1회에 나왔던 문제가 3회에 또 나오고
하고 이랬던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엄청 다수는 아니지만 없지 않았고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똑같이 내지 않고 살짝 바꿔서 말을 바꿔서 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반드시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총 8가지의 방폭 구조들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좀 알아볼게요. 자, 우선 1번 내압 방폭 구조는 D, 우선은 알파벳만 쓸게요, 여러분. 충정 방폭 구조는 Q, 압력은 P, 유입은 O, 안전증 방폭 구조 E, 본질 안전은 IA나 IB 둘 중에 하나 쓰는 거고, 몰드 방폭 구조죠. 몰드 방폭 구조는 M, 그 다음 비점하는 N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요? 자, EXD 이것도 맞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EXQ 이렇게 쓰셔도 나머지 다 똑같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알파벳만 좀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게 된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위험 장소에 따라서 방폭 구조를 나눠봐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결국에. 그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위험 장소라는 게 총 3가지가 있어요. 위험 장소라는 건 1종 위험 장소, 0종 위험 장소, 2종 위험 장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0종 위험 장소는 뭐냐면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막 연속적으로 계속 장기간 엄청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가연성 가스 용기 안에 내부 혹은 뭐 탱크 내부, 가연성 가스가 가득 차 있는 탱크나 뭐 용기 내부 뭐 이난성 기체가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탱크나 용기 내부 요런 부분을 0종 이제 위험 장소라고 얘기를 하고 1종 위험 장소는 뭐냐면 이제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 정상 작동 중에서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뭐 주기적 또는 뭐 간헐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 좀 나타나고 있는 생성되기 쉬운 그런 장소를 일종 위험 장소라고 부르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탱크에 보시면 이제 통기강 그런 부근 있잖아요. 그래서 탱크의 통기관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일종 위험 장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2종 장소는 뭐냐면 2종 위험 장소는 뭐 이제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뭐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전혀 조성이 되지 않거나 혹은 생성이 되더라도 막 금방 꺼져버리고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런 짧은 시간에 연속되는 그런 장소를 2종 위험 장소라고 부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배관과 배관의 연결 부위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2종 위험 장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쓰라고 했을 때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이 0종에서 쓰일 수 있는 방폭 구조는 뭐고 1종에서 쓰일 수 있는 건 뭐고 2종에서 쓰일 수 있는 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0종에서 쓰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본질 안전 방폭 구조 중에서 IA라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1종에서는 가장 많아요. 1종에서 쓸 수 있는 거 D도 쓸 수 있고 P도 쓸 수 있고 뭐 Q도 쓸 수 있고 O도 쓸 수 있고 E도 쓸 수 있고 IA, IB 다 괜찮고 M까지 쓸 수 있죠. 자, 2종 방폭 구조에서는 이 비점화 방폭 구조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나만 더 추가로 외워두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번 볼게요. 이 방폭 구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이어져요. 그래서 3회 정도 출제가 됐고 방폭 구조 표시 내용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여러분. 이것들을 읽고 나서 어떻게 방폭 구조를 써야 하는지 답을 쓰세요. 이런 문제였어요. 자, 보시면 방폭 구조에 보시면 읽어보실게요. 아크를 발생시키는 뭐 전기 설비를 전폐용기에 넣고 내부 폭발에 일어날 경우에 그 압력에 견뎌서 외부의 폭발성 가스 인화의 위험이 없도록 한 방폭 구조.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압력에 견딘다라는 말이 조금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이 방폭 구조에 대한 내용을 읽고는 뭘 알아내셔야 되냐면 이 8가지 중에서 어떤 방폭 구조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압력 이런 데서 힌트를 얻어서 이거는 내압이구나. 내압 방폭 구조구나.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내압 방폭 구조.
그러면 D를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가스그룹은 잠재적 폭발성 분위기에서 이용되는 전자기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가스그룹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어떤 가스를 이제 안에서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스에 이제 사용되는 전자기기냐 이런 거를 조금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것도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최대안전 틈새 나올 거고요. 우리가 최대안전 틈새를 이제 MESG라고도 부르죠. MESG라고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말로 써 수 있으니까 둘 다 알아두시고요. 0.8mm, 뭐 최고 표면 온도 이렇게 네 가지를 주면 우리가 이거를 방폭 구조를 써내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답을 알려드리고 어디다가 뭘 쓰는지를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내압 방폭 구조인 D야.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을 EXD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T3. 자, 그럼 여기서 찬찬히 하나씩 보면 요 EXD는 무엇이냐? 요 내압 방폭 구조인 거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은 항상 EX로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 요렇게 이제 2B라고 써 있는 건데 얘가 뭐냐면 이 가스 그룹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스 그룹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그룹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를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방폭 기기의 이제 분류인 건데 그룹 1에 사용하는 방폭 기기는 이제 전자기기죠, 결국에. 이제 폭발성 메탄가스의 그런 위험 분위기에서 사용되는 전자기기를 얘기를 하고 여기 메탄가스 위험 분위기에서 사용되는 광산용 전자기기 제외라고 써 있죠.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룹 1에 해당하는 방폭 기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제외한 거는 그룹 2겠죠. 그룹 2는 이런 잠재적 폭발성 위치 위험 분위기에서 사용되는 전자기기 이런 걸 그룹 2에 해당하는 전자기기 방폭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스 그룹을 보고 이거는 그룹 2에 해당하는 방폭기기다 생각하셔서 먼저 2를 먼저 쓰시면 되고 이 2에서는 그룹 2에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게 되냐면 이 폭발 등급과 함께 최대 안전 틈새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룹 2에서는 자, 최대 안전 틈새의 그 거리에 따라서 A와 B와 C로 나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A와 B와 C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MESG, 최대 안전거리 틈새, 최대 안전 틈새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룹 2 안에서만 이게 해당되는 거고 그룹 1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자, 보시면 MESG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룹 1에서는. 볼게요. 자, MESG가 0.9 이상, 0.9mm 이상이면 A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B는 뭐냐면 0.5 초과하고 0.9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만과 이하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잘 외우셔야 돼요. 자, C는 이제 당연히 0.5 이하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자, 문제에서는 최대 안전 틈새가 0.8이었으니까 가운데 B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to be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최고 표면 온도가 180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도 조금 바로 눈치채셨듯이 이 마지막에 있는 T3라는 게 이 최고 표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이것도 T1부터 T2, T3, T4, T5, 그 다음에 T6까지 있어요. 그래서 6가지를 전부 다 외워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T1은 최고 표면 온도를 기준으로 하죠. 최고 표면 온도가 450도 이하가 돼야 돼요. 그 다음 T2는 300도 이하, T3는 200도 이하, 그 다음에 T4는 당연히 135도 이하.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셀시우스 기준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T5는 이제 100도 섭씨 온도 기준. 그 다음에 T6는 85도 이하예요. 미만이 아니라. 그래서 요렇게 외워두시고 이제 가끔 물어봐요. 이제 180도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
여기 T1에도 해당하고 T2에도 해당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T1이 450도 이하라고만 써놓고 T2는 300도 이하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면 암묵적으로 T1이라는 거는 300도 초과 450도 이하라는 소리예요. 왜? 300도 이하부터는 T2니까. 그럼 300도 이하부터니까 300도부터니까 조금이라도 높아. 300.1도 막 이러면 T1인 거니까 300도 초과 450도 이하. 이게 T1. 200도 초과 300도 이하면 T2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135도 초과 200도 이하면 T3 이렇게. 그럼 180도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T3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알려주지 않아요, 시험에서. 시험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고 우리가 외워가야 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외워가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 내압방폭구조, 요 방폭구조 앞에서 8가지 했던 거, 이게 뭔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가스그룹, 그룹 1인지 그룹 2인지, 그룹 1인 거는 A, B, C의 구분, MESG 최대 안전 틈새의 구분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로 시험에서는 2가 나오겠죠. 그룹 2가. 그룹 2에서는 A, B, C, MESG의 차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MESG가 0.9mm 이상, 0.5랑 0.9 사이, 0.5 이하 해서 A, B, C 구분하시는 거 외워두시고, 그 다음 쓸 건 최고 표면 온도에 따라서 T1부터 T6까지, T6까지 구분하셔서 쓰는 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볼게요. 자, 또 있어요, 여러분.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압력에 견디고 요런 거 보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내압방폭 구조구나. 가스그룹은 아예 먼저 알려주고 있고, 이제 최고 표면 온도 이거를 좀 중심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보실게요. 우선은 EXD라고 쓰겠죠. 가스그룹 알려줬으니까 알려준 대로 쓰시면 되고. 자, 최고 표면 온도가 90도니까 어디에 해당하지? 자, 방금 거 잘 기억해 볼게요. 맨 마지막 T6가 뭐였냐면 85도 이하였어요. 그죠? 근데 90도면은 85도보단 조금 더 높으니까 그럼 T5겠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끝이죠.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정리하시고, 너무너무 자주 나왔죠? 3회 출제된 것도 보이시죠? 너무너무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2회까지도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니까 이 내용 반드시 공부하고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5강 마치고요. 한번 끊고 그 다음 6강부터는 이제 화공에 대한 좀 내용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정리해 두시고 공부하시고 6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